이번 방송에서 QR코드와 그 19대 대선 무효 그 설명을 제가 중요하기 때문에 1시간이 넘도록 63분짜리 방송을 했더니 이거 너무 길어서 좀 짧게 편집을 해달라 이렇게 댓글이 올라온 게 있어서 맞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번 방송에서는 그 QR코드가 왜 부정선거인가 그것을 아주 간단하게 설명을 하겠습니다.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이 지금 투표용지에 이렇게 생긴 겁니다. 그래서 1번, 2번 문재인, 홍준표, 그 다음에 이제 10번 실제로는 뭐 더 많았죠, 후보가. 그리고 그 왼쪽 좌측 하단에 있는 것이 QR코드입니다. 예, 저것이 조금 제가 확대해 보겠습니다. 요렇게 생긴 게 QR코드입니다. 사전투표 하신 분들은 투표용지 좌측 하단에 이렇게 생긴 문양이 있는 것을 보았을 것입니다. 이 문양의 내용은 뭐냐 하면 요거를 QR코드 리더기로 읽으면 그 몇 날 며칠 몇 시 어느 선거구 이게 다 나옵니다. 그래서 거기서 이제 사전투표소에서 교부를 한 거가 요 QR코드가 찍힌 요 안에 다 자료가 있는 겁니다. 그래서 이 QR코드 생긴 거는 투표용지마다 다 다른 거예요. 그래서 왜 다르게 하냐 하면 중복 투표를 막기 위해서 한 사람에게 한 장의 투표용지만 배부되도록. 그러니까 이 QR코드가 다 다르기 때문에 한 사람이 두 개의 투표용지를 받을 수 없게 만든 겁니다. 예. 그래서 이 QR코드가 그래서 중요한 것이죠. 그래서 이 QR코드에 해당하는 것이 그 일련 번호입니다. 그냥 일반 선거, 사전선거 말고 일반 선거에서는 요 QR코드가 없이 요 자리에 일련 번호가 있었습니다. 다시 화면을 다시 축소하겠습니다. 예. 그래서 요 QR코드에 있는 자리에 일련 번호가 있어서 그것을 삼각형으로 절제해내고 이 몸통만 있는 위에 있는 이름만 있는 몸통만 잘라서 투표함에 넣는 것이 일반 투표였습니다. 그런데 사전투표에서는 이 QR코드가 붙어 있는 그대로 이 투표용지를 사전투표함에 넣었습니다. 자, 그러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하면 이게 누가 투표했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. QR코드만 딱 읽으면은 이거 어느 선거구 몇 날 몇 시에서 이 사람이 투표한 것이다 하는 게 이 투표용지만 딱 있으면 알게 되는 겁니다. 이거는 공직선거법 140 몇 조, 또 헌법 몇 조, 비밀투표의 규정을 위반한 것입니다. 그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뭘 해야 되냐 하면 이것을 교부하는 장소에서 사전투표 당시에 이것을 교부하면서 요 QR코드를 떼어내고 몸통만 줬어야 합니다. 일반 투표에서는 그렇게 했어요. 일반 투표에서는 QR코드 대신 이 자리에 일련 번호가 있었기 때문에 이 일련 번호를 떼어내고 저 몸통만 준 겁니다. 예. 사선으로 이렇게 잘라내죠. 잘라내고 몸통만 주면 저 몸통만 우리가 개표소에 들고 들어가서 기표소에 들어가서 기표하고 그 기표된 몸통만 있는 투표용지를 투표함에 넣었던 것입니다. 근데 사전투표에서는 그렇게 하지를 않고
일련 번호 대신 이 QR코드가 붙어 있는 이 투표용지를 그대로 교부받은 겁니다. 이걸 절제하고 주질 않았어요.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. 그래서 이것을 그대로 붙어 있는 이 QR코드가 그대로 붙어 있는 이 용지에 기표를 하고 사전투표함에 넣은 겁니다. 그러면 이 투표를 누가 했는지 다 알게 되는 거예요. 이 QR코드만 읽어보면 일련번호, 이게 일련번호가 있는 거거든요. 이 QR코드란 것이. 그러니까 이거만 읽어보면 맨날 몇 시 어느 선거구 누구 투표했다. 그 투표 장부에 그 사람 이름이 있는 거니까 이 QR코드가. 그래서 이것이 비밀 투표를 위반한 것입니다. 누군지 알게 되면 그건 비밀 투표가 아니잖아요. 이거를 절제하고 투표를 해야 몸통만 있으니까 이거 누군지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. 그 투표인이 누군지를.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.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은 것입니다.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변명은 왜 그렇게 하지 않았느냐. 바빠서 그랬다는 겁니다. 바빠서 저 QR코드를 절제하고 교부해야 되는데 바빠서, 일이 너무 많아서 바빠서 저걸 붙인 채 그대로 교부해서 사람들도 QR코드가 뭐 하는 건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저기다 기표하고 그냥 투표한 겁니다. 이게 설명이 됩니까? 바빠서 저걸 절제하지 못했다. 그것은 무엇으로도 변명이 안 되고요. 거기에는 아주 치밀한 모든 국민을 이 사람이 보수냐 진보냐 우파냐 좌파냐를 정보를 취득하겠다는 치밀한 사전 계획이 있었다. 이렇게 충분히 의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. 그렇지 않으면은 왜 저 QR코드 저거를 절취하고 몸통만 하는 게 뭐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. 저희도 절취선 이렇게 만들어 갖고 교부할 때 절취하고 주면 되는 거예요. 그거를 안 했다는 것은 바빠서 안 했다.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얘기고 고의적으로 절취하지 않고 교부했다. 투표자의 정보를 캐내겠다. 이렇게밖에 볼 수가 없는 겁니다. 이것 자체가 비밀투표를 위반한 겁니다. 19대 대선은 사전투표에서. 그러면 사전투표에 투표인이 몇 명이었느냐? 1100만이 넘었다고 우리가 알고 있어요. 그럼 전체 유권자 3000만 가운데 3분의 1에 해당하는 인구가 이 QR코드가 붙어있는 비밀투표를 위배한 공개투표를 하게 된 것입니다. 그러면 3분의 1에 해당하는 투표가 무효이기 때문에 이것은 전체 당락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었다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. 만약에 사전선거 투표인 수가 100만 명 정도다. 그전엔 그랬어요. 사전투표 별로 안 했으니까. 처음 시도됐을 때 많이 안 했습니다. 그 정도 인원이라면 전체 투표에는 별 영향이 없다. 그러니까 19대 대선은 유효하다.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어요. 그러나 이번에 이 사건은 사전선거에 투표인이 1100만이나 너무 많이 투표했기 때문에 그 투표가 비밀투표를 위배해서 전부 무효이기 때문에 19대 대선은 무효이고 재선거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. 이렇게 간단하게 줄여서 설명을 했고, 더 자세한 내용을 보고 싶은 분은 제가 방송한 태극사랑 180222 그거를 검색하시면 180222 태극사랑 검색하시면 63분짜리 동영상이 나오니까 그것을 보시기 바랍니다.